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지난주부터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 규제 그리고 중국발 악재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부터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독특한 어떤 그 패턴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장중 9.7%까지 급락세를 보이면서 25만 1,000원에서 바닥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25만 원이 진 바닥이라면 25만 원 이후가 이제 그 랠리였던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죠. 주가 하락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어떤 그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또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물론 주가가 이제 그 빠지는 게 좋을 리만 없겠죠. 특히 이제 그 많이 오른 주식들, 많이 과열된 상태에서 빠지는데 거기다 대고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떨어진 칼날에다가 이제 손을 갖다 대는 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젤란 펀드 영웅 이제 피터 리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누가 손을 갖다 댈 것인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이브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열이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과열이 나온 경우가 많지 않죠. 그냥 그 평탄하게 추세 상승 이어가다가 이제 요번에 주가가 빠졌는데, 나름대로 앞서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요번에 하여튼 그 25만 원을 진 바닥으로 본격 어떤 그 랠리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TV도 보고 또 이제 그 기사들도 보니까 오늘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일보 9월 14일자 기사, 오후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많이 나왔죠. 20대 주식 비투 2년 새 4배로 증가했다고 그런 거죠. 60대도 이제 껑충 뛰었다고 그러는데, 자, 왼쪽 그림 보시면 두 개 그림이 있죠. 왼쪽 그림 보시면 20대 신용공여 반대 매매 추이. 아무래도 이제 20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자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레버리지를 익히는 것 같아요. 신용이라든가 미수가 요즘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수 같은 거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미수라든가 신용을 쓰면 안 됩니다. 반대 매매 당하면 안 돼. 반대 매매 당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신용이라든가 미수 이런 거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20대 이하 같은 경우가, 이 20대 이하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20대면 20대지 20대 이하가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간에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1159억에서 2021년 8월 20일 기준입니다. 4,591억, 288%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30대 같은 경우 이제 9,600억에서 2조 6천억, 178%. 자, 그리고 40대가 이제 2조 원에서 이제 5조 원. 50대가 2조 3천원에서 6조. 지금 50대가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64% 증가했고, 60대 분들도 8,500억에서 2조 4천원이니까 180% 증가를 했다 그러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노후가 걱정되고, 한편으로 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이게 신용을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용은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또 이제 요즘에 그 주린이라고 하죠. 초보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초보분들은 담배를 여러분들 한번 입에 갖다 대면 끊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저도 사실 담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근데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70대 이상 그 형님, 누님들은 이제 2,600억에서 6,600억, 역시 그 148%니까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어제 미국에 있는 그 지인, 뭐 동서입니다. 동서가 되겠는데 통화를 했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주식 투자 열기로 우리나라보다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전 국민이 뭐 다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재난지원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팩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동서이가 자영업자가 많게는 이제 4억을 받았대요. 40만 원, 4억까지 받았다는데 그 중에서 뭐 2억은 안 갚아도 되는 거, 2억은 이제 뭐 저리 대출이라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게 이제 그 투자로 혹은 뭐 생활비라든가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자산 쪽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자산 시장 쪽으로, 주식 시장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왜곡이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언젠가는 버블은 터지게 돼 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도 5월, 6월 정도, 5, 6월 정도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공 투자란 이제 재능과 지식, 경험, 거기에다 이제 시간, 이거의 이제 함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재능이 없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게 되면 쉽지가 않죠. 재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입니다, 멘탈.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전에 고스톱을 치시면은 제가 이제 표정을 보면은 광이 몇 장이 있을 정도로 제가 알아요. 다 노출되는 거죠. 귀가 여리시고 이 뭡니까 이제 감정의 폭이 좀 크죠. 예, 그런 분들은 좀 재능이 없어요. 공부를 또 많이 지식이 많아야 되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명색이 뭐 30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설픈 거로 당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재능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떨어지고 경험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간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어떤 그 위대한 흐름을 내 편으로만 만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도 있지만 실패하는 요인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요, 부자는 다 되고 싶은데 이 빨리 부자가 되려 빨리.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들 한 1년, 2년, 한 3년 후 정도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일주일 만에,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어떤 분은 뭐 단타 치는 분들은 뭐 몇 분 만에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요. 그냥 본질이 기업에 뭐 하이브로 따지면 하이브가 우리가 예상 목표 가격을 이제 대략 한 50만 원 잡았다 치죠.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4천 원 정도 친다면,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오프라인 공연이죠. 오프라인 공연이 뭐 온라인 공연도 마찬가지인데 오프라인 공연이 개최가 되게 되면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희 회원분들한테 뭐 워낙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바이하고 사시고 그 다음에 공연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런 거. 그러면 하루하루 시세에 우리가 크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시세를 보는 분들은 이미 투자를 넘어선 거죠. 투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9월 14일자 이제 보고서입니다. 자, 보고서 내용이, 또 보고서가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 별거는 아닌데 여하튼간에 그거는 제가 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작년에도 올해도 과도한 우려는 언제나 기회이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죠. 중국발 악재, 그리고 플랫폼 정부 규제가 있는데 정부 규제는 해당이 안 되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국발 악재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사실 막 5%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고, 여하튼간에 이제 요 아래 보시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올수록 중국발 센티멘트 이런 거 한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발 어떤 심리 악화보다는 세계 1위 미국, 일본, 세계 2위가 되겠죠. 음악 시장이 등 글로벌형 플랫폼, 투어, 신인 그룹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 매니지먼트 및 플랫폼향 매출의 서프라이즈를 확신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하나증권에 글을 쓰신 애널리스트 분이 좀 많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아래 보시면은 뭐 엄청난 사이클, 엄청난 모멘트 그런 건데, 그런 글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낭중지추라고 그러네. 주머니 속에 숨고시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좋아갖고 이게 감추려고 해도 이렇게 뭐 표출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뭐 바람이었으면 좀 하고요. 자, 하여튼 뭐 NCT가 SM 소속이죠. 블랙핑크, YG, 뭐 스트레이 키즈, 뭐 TXT 이런 이제 그룹도 앨범 판매량이 2,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아래 보시면 뭐 과거에는 이제 홀에서 공연했다면 이제는 아레나 투어, 뭐 실내 체육관이죠. 그러면 아레나에서 이제 돔 투어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이제 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줄 친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고성장이 또 위버스가 이제 사실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확장이 됐죠. 점프가 됐다고 봐야겠죠. 위버스의 가장 큰 성장 요인은 BTS 온라인 투어로 이벤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벤트가. 공연 수입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뭐 사실 큰 거는 아니지만, 공연을 통해서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공연이 됐든 공연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는 거죠. 홍보가 되는, 마케팅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로 이제 매출이 다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프라인 투어가 재개가 되면, 자, 오프라인 투어를 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BTS에 더해서 블랙핑크, 이타카오디스 등의 이벤트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향후 2년간 약 5개에서 6개의 신인 그룹 데뷔 사이클이 엄청난, 이런 거는 뭐 안 썼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가져들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런데 뭐 예상 전망치는 뭐 영업이익 보니까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매니지먼트라는 게 우리 그 흔히 그 뭡니까 예능 프로 같은 거 매니저들 요즘에 또 출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매니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광고라든가 뭐 TV 출연 쇼 같은 데 나가면 또 그런 출연료가 나올 것이고 뭐 공연 기획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매니지먼트 및 플랫폼 향 매출의 서프라이즈를 확실한다. 아래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 고성장했던 위버스의 가장 큰 성장 요인은 BTS 온라인 투어로 이벤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온라인 투어에 이어서 오프라인 투어가 재개되면 BTS도에서 블랙핑크, 이타카 홀딩스 등의 이벤트까지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면 향후 2년간 약 5개에서 6개의 신인 그룹 데뷔 사이클이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 근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 그게 크지 않아요.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이제 2,130억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년도 영업이익 이제 3,900억인데, 뭐 이 정도 3,500억만 넘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대략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50만 원 정도 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EBS 증권 보고서가 오랜만에 나왔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EBS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영업이익을 5,500억을 잡았죠. 2023년은 이제 1조 한 2천억을 잡았는데 차이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 애널리스트가 쓴 글을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올해만 내년에 한 5천억 정도 훨씬 넘어갈 것 같이 썼는데 최근 보고서 전망치 대비해서는 뭐 크게 많지는 않다. 4천억 이상이 제일 많죠. 자, 이것도 이제 월요일날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보시면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이죠. 3분기 영업. 2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이타카운딜스 인수 관련된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나오면서 이제 280억으로 저조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5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EBS 증권 보고서요. 2021년 영업이 이제 예상 영업이 2,330억에서 내년도 2020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5,511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보시게 되면 이제 공연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공연이 확실히 하죠. 공연이 뭐 온라인, 오프라인 공연이 온라인 공연과 오프라인 공연이 확실한데 내년도 이제 공연 매출을 이제 3,600억을 잡았어요. 전체 2조 2천억 매출에서 3,600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크지는 않죠. 그렇죠? 뭐 10한 2, 3% 정도에 불과하죠. 공연 수비 증가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통해서 이제 MD라든가 라이센스, 굿즈 매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충분히 뭐 2조 원대까지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 원인인 거죠. 그 예전에 그 보면은 우리 그 해겔의 변주법 있죠. 정반합. 뭐 역사는 정반합의 연속 과정이라는데 상승과 하락. 합이라는 것은 이제 보합이죠. 옆으로 횡보를 의미하죠. 하여튼 그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고 또 하락 파동은 이제 그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인데 이번에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적인 어떤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기 좋으려면은 대략 한 29만 원을 좀 빨리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이제 6월 달에 블락들이 있었죠. 286만 주 블락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그 매각한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많이 벌어서 나갔으니까 의미가 없고 받아준 입장에서는 그때 걔네들 평균 매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있으니까 그 가격대를 맞추는 게 뭐 좋지 않나. 뭐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얼추 정도 뭐 그렇게 손해보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여하튼간에 세력들은 자기네 평균 매수 단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고 운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받죠. 평가를. 그렇죠. 그 장부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저 친구는 A라는 친구는 수익률 몇 프로, B라는 친구는 몇 프로 이게 되죠. 자, 제가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아요. 거래량이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74만 주가 터졌습니다. 근데 74만 주가 터지면서 장중 이제 9.7% 거의 10%까지 뭐 거의 폭락을 했어요. 그렇게 9.7% 빠졌다고 뭐 저한테 그 사기꾼이라든가 그 욕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을 우리가 내년 상반까지 보자는데 하루 이틀 빠졌다고 그렇게 뭐 흥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명색이 주식을 30년 동안 제가 전쟁터에서 그래도 뭐 산전수전, 궁중전 다 겪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어른들의 입에서, 어른들의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은 결국 자기 그릇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그릇만큼. 자기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시세 앞에서는 저 역시도 뭐 사실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세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탐욕과 공포를 버리고 겸손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이제 하여튼 플랫폼 업체들 이미 카카오라고 네이버가 급락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하이브가 장중 뭐 10%까지 폭락을 하는데, 결국은 돌려놓죠. 3%로 돌려놓거든요. 마이너스 3% 돌려놓는데, 이게 지금 오타나, 여기다 오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3%까지, 10% 빠진 데에서 마이너스 3%까지 돌리는데, 7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거래량으로 3%대까지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두 가지죠. 매도세가 상당히 약하거나 혹은 매물이 안 나온 거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왼쪽에 보시면요. 지금 3월 29일, 3월서부터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 거래가 중간중간 터지죠. 이때 블락 뜰 때는 이제 거래량이 400만 주가 넘었고 거래 상태였고 중간중간에 거래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100만 주가 넘어요. 100만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거래량이 뭐 한 200만 주 정도 가까이 터질 줄 알았어요. 200만 정도. 그런데 70만 주 되는 작은 거래량, 작은 자금이죠. 그 밑에 이제 꼬리를 만든 건 누군가 사줬습니다. 사준 세력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하락세를 압도했다는 것은, 잠재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가 되겠죠. 어제 이제 7.9%가 상승했는데 40만 주.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 너무나도 적은 자금을 투입해서도 8% 가까이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쉼페터인가요? 창조 파괴라는 게 뭐 여기 해당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화살표를 한쪽은 이제 상승으로 해놓고 빨간색으로 아래쪽 이제 파란색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만약에 요번에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안 빠진 상태에서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하고 요번에 깼다가 전환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파괴하고 깨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그것도 뭐 창조적 파괴라고 해야 돼요. 이러면은 수급 체계가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실전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길게 보니까 이런 거에도 동요치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주식의 어떤 해당 주식 하이브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힘의 색이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하거나 조정하거나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관상으로도 보기 좋으려면 한 29만원, 대략적으로 28만 6,500원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점이 블록들 당시 여하튼 간에 29만원 정도에 올려놓으면 보기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게 왼쪽이 이제 추궁기입니다. 이게 추궁기가 뭐냐면 이제 그래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래미라는 게 추궁기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미 상이면은 사실 영화로 따지면 이제 아카데미상이죠. 하여튼 미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음악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인가요? 제 작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방탄소년단이 일단 시상자로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 그래미 시상식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좀 아쉬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버터를 뭐랄까 큰 어떤 무기로 축으로 그래미상 받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김영대 평론가라고 이 하여튼 K-팝 혹은 이제 방탄소년단의 어떤 굉장히 뭐 굉장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 책도 2권이나 벌써 읽었는데 그분이 최근 어떤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전화를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